한 여성이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잠시 후 여성은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는데요. 정신없이 서랍을 뒤지던 끝에 마침내 한 봉투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하는데요. 과연 그 사진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예, 오늘은 한 통의 전화로 부부 사이가 영영 갈라서게 됐다는 한 사방가족분의 제보입니다. 일단 사연자분은 60대 여성이고 사건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이 사연자분에 온 겁니다. 참다가 전화 드린다라고 하면서 사장님 얼마 전에 젊은 여직원 하나를 뽑더니 출근 퇴근도 같이 하고 대놓고 바람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의 회사의 공장 직원이 전화를 했던 거고요. 이 사연자분이 즉시 이제 사무실로 가서 서랍을 뒤져봤더니 이 여직원하고 여행을 가서 모텔에서 찍은 사진, 노출까지 있는 사진이 발견이 됐습니다. 내용 관계였던 거예요. 아니 공장 안에서 얼마나 대놓고 그랬으면 직원이 신고를 했어.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은 다시 안 만나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뿐이었고요. 그 뒤로도 제보자 몰래 계속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보자는 미혼이었던 이 여직원의 어머니한테도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의 어머니는 내가 딸을 잘못 키웠다. 다시는 밖에 내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도 이게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 남편을 아주 호되게 혼냈다고 해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또 시어머니도 아예 내가 집에 들어가 살면서 내 아들을 감시하겠다. 손주들도 내가 키우겠다면서 나서면서 제보자가 시어머니를 믿고 남편을 용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라도 그냥 정상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보자께서는 그래도 이제 좋은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시어머니가 병환으로 쓰러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병환으로 쓰러지니까 이 남편의 바람기가 또 이제 슬슬 시작이 됐어요.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가출을 해버리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제보하신 분은 시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남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간호에 이제 집중을 해서 간호를 했고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며느리 손을 잡으면서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한데 그래도 애 아빠랑 갈라서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 집을 너한테 다 줄게 이러고 명의를 며느리한테 해가지고 집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지나가 보면 20년 동안 이 남편 짧게는 1년, 2년 이런 식으로 가출했고요. 심지어 5년씩 나가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남편이라면 밖에 나가 있는 게 더 좋잖아요. 차라리 나가 있는 게 좋은데 10년 전에는 또 돌았다고 이럴 땐 기돌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돌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사업 망하니까 돌아왔는데 기어 들어왔다. 기어 돌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근데 이 남편이 또 이상합니다. 여성의 흔적들이 계속 집에 있을 때 나오면 심지어는 자다가도 상희야. 상희는 이상희가 아니고 그 공장 여직원입니다. 예. 그 직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너무나 충격이죠. 왜냐하면 그 이름도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반복하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혼하자 하니까 이혼하려면 네가 가진 그 아파트 우리 어머니가 준 아파트 내놔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 아파트 나중에 아이들 크면 아이들한테 뭐라도 해주려면 아파트한테는 있어야 되니까 결국 이혼은 못했다고 합니다. 아유 그때 헤어지셨어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을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불병 진단을 받았대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거동도 불편하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남편이 이제 제보자분에게 와서는 내가 너무 잘못했다, 후회된다, 미안하다, 나 버리지 마라 이렇게 또 사과를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분이 또 착하셔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또 미운 뭐 정도 쌓인 것 같기도 하고 막 동정심이 들어가지고 아유 모르겠다 싶어 남편 챙기려고 집으로 가서 남편이 이제 병원에 있어야 되니까 물건을 챙기러 간 겁니다. 처음 남편 방에 들어가 보셨대요. 10년 만에. 그런데 물건 챙기다 보니까 웬걸요? 거기 남편이 쓰던 두 번째 전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휴대폰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그 여자가 당신 힘내라고 여보 사랑해요. 나는 당신밖에 없다. 그러고 우리 아저씨가 또 그 문자 보낸 걸 보니까는 나는 한시도 당신 의심한 적이 없다. 나는 내 인생의 동반자라 생각하고 이 여자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우리 아저씨가 계속 전화를 했더라고. 이 여자가 전화를 일부러 안 받았다고 그러면서 당신 목소리 들으면은 내가 무너지고 마음 약해질까봐 안 받았다고 그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아이고 아주 별냥 드라마를 찍고 있네요 진짜.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남편의 외도 상대였습니다. 제보자는 그 심증으로는 남편이 공장 여직원이랑 30년 넘게 이제 좀 불륜 관계, 내연 관계를 이어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고 있었다고 하고요. 이 상간녀에게 당신은 영원한 내 동반자다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 여자 역시도 영원히 사랑하겠다 이런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 자녀들은 당장 이혼하라고 하지만 이 제보자의 지인들은 아파트 문제가 있으니까 좀 잘 생각해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대요. 현재 제보자가 과거에 그 시어머니한테서 받았던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더 넓은, 더 비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혼을 하면 이게 뺏기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평생 외도하다가 병간호해달라는 남편 이혼하면 내 집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박 변호사님부터요. 자, 이제 재산 분할의 부분이긴 한데요. 원칙적으로는 뭐 잘못을 하거나 유책 배우자로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한테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그런 권리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는 유책하고 재산 분할 관계 없기 때문에 집의 일정 부분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뺏기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여분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여분 따져보면 일정 부분이 남편한테 갈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 다 뺏기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예, 마찬가지 의견이고요. 신중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게 원래는 상속받아야 될 재산을 이제 아내분이 받은 거잖아요. 그 권리관계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느 정도 비율이 될 정도 나오는데 집을 빼앗긴다는 정도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저는 뭐 법적인 얘기는 두 분이 잘 해주셨으니까 심리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뭐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의존하려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뭐 후회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후회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생존 전략인 거잖아요. 오랜 시간 심리적으로 학대를 한 거나 마찬가지고 정서적으로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가족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 뭐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감정에 호소당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뭘 또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만나 기어 들어와가지고 말이에요. 기어 들어온 거 맞습니다. 이럴 때는 기어 들었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백다희 아나운서. 네, 가족분들도 많이 화가 나셨는데요. 댓글도 보겠습니다. JS 리님은 왜 진작에 이혼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속상해하셨고요. 윤윤얀냐님은 정말 열받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건 부반장님은 분할되더라도 하루빨리 벗어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